여러분, 호텔에서 슬리퍼를 안 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신발 벗고 그대로 맨발로 로비를 걷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상하죠? 이게 세계 최고급 호텔에서 보여지는 광경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호시노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 호시노 그룹이 만든 최고급 료칸 호텔이죠. 일본의 전통 환대 문화라고 하죠. 오모테나시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곳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おもてなし 이렇게 얘기를 발음을 해야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도쿄에 가면 도쿄역 있는 데가 마루노우치고 치요다구 안에 이제 오데마치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고층 건물이 꽤 많이 밀집한 지구예요. 여기 요즘 많이들 아시는 아만도쿄가 있습니다. 호시노야도 그 근처에 있죠.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아만도 원래 그렇고 호시노야도 원래 그렇고 둘 다 교외 먼 곳에 위치한 그런 럭셔리 리조트로 유명했었죠. 그러다가 도쿄에 아만도쿄도 들어오고 호시노야 도쿄도 들어옵니다. 둘 다 먼 곳에 있었던 리조트였는데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도시형 리조트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 도시형 료칸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만도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호시노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호시노야는 일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가루이자와에서 시작을 했고 호시노야가 유명한 게 진입의 독특한 경험 설계예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교토 호시노야에 가면은 체크인을 바로 호텔 그 리조트 시설 안에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더라? 보트하우스에서 하죠. 보트하우스에서 내가 이 큰 캐리어 끌고 이제 탁 들어가면은 그냥 조그만한 건물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 짐을 받고 뭐 이름 알려주고 기다려라 라고 하면은 이미 짐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나는 맨몸으로 보트하우스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조그마한 선착장으로 내려가서 보트가 도착하고 들어가면 이제 보트를 타고 갑니다. 한 1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천천히 보트를 타고 아라시야마 강의 그 느린 유속을 따라서 보트가 모터보트이긴 한데 모터 소리도 그냥 뭐 적당하고 작은 보트예요. 그거를 통통통통통 타고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이 쭉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저쪽 강기슭에 딱 보트가 도착을 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나를 맞이해 줍니다. 가루이자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루이자와도 체크인을 건물에서 안 하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작은 집 같은 데서 감주 하나 마시고 또 마찬가지로 짐은 직원들이 가지고 가고 나는 그냥 천천히 숲길을 또 한 10분 정도 이제 걸어가서 내 숙소에 이렇게 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호시노야의 진입의 경험 설계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입의 리추얼, 진입의 어떤 의식 같은 거죠. 너는 이제 그동안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음 정돈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그 10분, 15분? 뭐 그 정도 사이의 시간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호시노야가 도쿄에 들어옵니다. 도쿄에 들어와요. 거기는 이제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죠. 뭐 강도 없지. 숲도 없지. 10분, 15분을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킬 그 도구가 없는 거죠. 하던 식으로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와,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집중한 것은 사실은 사람의 감각이고 감각을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직원이 미안할 정도로 깊이 인사를 하면서 몸을 푹 숙이고 이제 들어옵니다. 뭐 일본이 특히 그렇게 많이 하죠. 서비스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거의 네 발로 기다시피 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신발장이에요. 이게 그냥 뭐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벽 전체가 이제 신발장인데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그럼 신발을 벗으면 직원분이 신발을 들고 신발장에 이제 넣습니다. 물론 그 짧은 사이에 내 무거운 가방은 또 다른 직원이 뒤에서 받아서 내가 네 방으로 갖다 줄게 라고 하고 이제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나는 한 단을 올라서 그 직원하고 같이 걸어 들어갑니다. 바닥이 다담이에요. 나는 이제 신발을 벗었잖아. 그러니까 내 맨발, 그게 이제 다다미를 이렇게 스치면서 걸어갑니다. 뭐 부드럽기도 하고 살짝 단단한 그런 촉감이 느껴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자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탁 열리면 엘리베이터 내부도 다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담이인 거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고작 한층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굉장히 멋있는 체크인 카운터가 나오죠. 정작 저는 거기서 또 체크인을 안 해요. 체크인에서 근무하는 이제 직원이 저를 계속해서 에스코트하는 그 직원이랑 함께 저쪽에 테이블과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저를 따라다니는 그 직원이 사실은 버틀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노야나 아만이나 로즈우드나 이런 고급 호텔들은 대부분 뭐 이를테면 룸서비스에 전화하면 다른 사람이 받고 컨시어지에다가 연락하면 다른 사람이 뭐 응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사람이 저를 계속해서 전담 마크 하는 거죠. 전담 직원이 이제 저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그러고 마실 것을 좀 갖다 드리고 뭐 물수건 갖다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인이 좀 굉장히 한 듯 안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이제 그런 시간을 잠깐 갔습니다.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자고 하죠. 또 엘리베이터를 타러 갑니다. 아까 로비에서도 계속해서 다담이였고 엘리베이터 역시 다담이죠. 문이 닫힙니다. 또 문이 열립니다. 보통 호텔에서 엘리베이터가 탁 열리면 손님이 처음 보는 거는 화살표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뭐 1호실부터 10호실, 이쪽으로 가면은 뭐 11호실부터 20호실, 이 쓰여져 있는 숫자와 화살표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공간이 깊게 뻥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공용 라운지라고 그래요. 객실에서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일본말로 오차노마 라운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앉아보랍니다. 왜 안 줘? 나 이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차를 타주겠대. 그럼 이 사람이 또 뭐 일본 차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하고 마셔보라고 하고 냄새 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방에 들어가라고 해요. 이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립니다. 방에 착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면 뭐 하죠? 짐 좀 풀고 창가에 가서 커튼을 탁 열어보고 밖에 뭐 있나를 보잖아요. 창가에 가서 커튼을 탁 열었는데 세상에 고층 건물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반가운 거야. 그렇게 반갑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고층 건물이 보이는 창에 호시노야의 이 로고로 만든 이제 창살이 이렇게 있죠. 호시노야 도쿄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보면 그 창살을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자각에 대한 감동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누르고 그게 사실 감동이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증폭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이 10에서 15분 동안 여정 설계라고 했죠. 진입의 리추얼, 강도 없어, 수업도 없어. 도시에서 이 사람의 도시적인 감각을 세련된 일본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그 10분의 시간을 이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다다미 방을 발바닥에 감촉으로 느꼈죠. 촉각. 그리고 뭐 차 마시라고 했으니까 미각. 뭐 차 냄새 맡았으니까 후각. 야,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그래 그럴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정말로 소름 끼쳤던 순간은,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제가 몇 번 탔을까요? 2번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2번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 열릴 때 나는 소리가 땡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나요. 더 정확하게는 퉁, 척, 탁 이런 소리가 나요. 저도 처음에는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그 소리를 알게 됐는데, 그게 어떤 소리냐면은 시시오도시라고 하는 동양 에서 많이 쓰는 수경 시설이죠. 대나무 대롱을 경사지게 만들어 놓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대롱 안에 물이 고이고 물의 무게 때문에 얘가 머리가 이렇게 툭 기울어지죠. 이때 퉁 하는 소리가 나고 물이 떨어지니까 축 하고 소리가 나고 다시 얘가 가벼워지니까 올라갈 때 걸림 장치에 한번 탁 하고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퉁, 축, 탁. 이 소리가 엘리베이터의 정지음인 거. 나 소름 끼쳐. 지금도 닭살 돋아. 하여튼간에 일본 애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설계를 하지? 만약에 그 모든 10분의 여정 설계, 15분의 여정 설계에서 엘리베이터가 땡이었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감각이 팡 하고 깨지는 거죠. 진짜 산산조각 나는 건데, 퉁축탁 퉁축탁 이게 정지음이야. 그러니까
그 감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묻혀있는 느낌으로 도시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시작하는 이 공간을 경험을 하도록 촘촘하게 이들이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소리가 아니었으면 정말 이건 NG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던 순간이 있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는 감각의 시대라는 거예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몰입의 경험, 경험 디자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공간에서 어떤 체험을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의 벽이 있고 어떤 모양의 나무가 있고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각을 다루는 것이 이제는 디자인의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도라는 말을 참 많이 옛날에 썼던 것 같아요. 성수동 붐 일어나고 이 공간 감도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이게 보면 사실은 프로 말하면 감각의 밀도인 것 같아요. 감각의 정도. 그러니까 감각 좋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잡아 나가서 그 공간 자체를 완성도 있게 경험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는 공간 설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저희 어린 친구들, 저희 직원들이나 요즘 디자이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직접 사례지, 직접 답사지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느끼려고 하는 게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핀터레스트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다 있어요. 조그마한 화면 안에서 쓱쓱쓱 보면은 다 봐.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시각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공간 안에서 체험하는 거는 꼭 반드시 그 공간 안에서 시간을 들이는 게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야, 너는 조경하는 사람이 뭐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조경, 건축, 인테리어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는 뭐가 되든지 간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보고 다니고 공부하고 다니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사실은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분야에 속한지는 사실은 나는 모르겠어요. 감각에 대한 설계가 나는 영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섞어가면서 사실은 하나의 경험,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건축도 하나, 조경도 하나, 인테리어도 하나, 그게 아니라 사업이 하나고 건축주가 하나고 그 공간의 주인이 하나가 되려면 결국에는 사실은 그거를 알고 경험을 하고, 만약에 좋았으면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조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호시노야를 통해서 감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공간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드렸고, 아마도 다음번 소개드릴 공간은 제가 설계한 공간인데 호시노야에서 느꼈던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